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셨나요? 예전엔 손만 스쳐도 설렜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걸까요? 거울을 봐도, 몸을 만져도 나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관계를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억지로 응한 밤. 끝나고 나면 더 쓸쓸해지는 감정. 예전 같지 않은 몸,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 한숨을 쉬다가도 이게 나만 그런 건가 하고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곤 하죠. 갱년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몸도 마음도 함께 변해요. 성욕이 줄어들고 질은 건조해지며 관계 중 통증까지 느끼게 되죠. 자꾸 미뤄지는 잠자리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잃고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한 52세 환자분도 그랬어요. 늘 활기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외래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남편과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불편해졌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게 익숙해졌다고 하셨어요. 몸이 문제인지 마음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고 그것을 부드럽게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위험한 시술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갱년기가 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를 조절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피부의 탄력부터 뼈의 강도, 심지어 감정의 안정까지 정말 폭넓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폐경과 함께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몸도 마음도 마치 중심을 잃은 것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이 밀려오고 몸이 뻣뻣하고 무거워지며 특히 성욕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리학적으로 뇌와 자율신경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설레는 감정도 희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본인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처음엔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어느 날 문득 왜 요즘 이렇게 피곤하지? 남편이 스킨십을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의 68%가 성적 흥미나 욕구가 급감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아지지는 않아요. 적절한 이해와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변화를 완화해주는 자연적인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충해주면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감정의 색도 다시 선명해질 수 있어요. 폐경으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시각이나 자극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작동해요. 감정, 기억, 자아 이미지, 스트레스 수준 등이 뒤엉켜 뇌에서 해석되고 결정되기 때문이죠. 뇌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둔감해지기 쉬워요. 예전에는 스쳐도 설렜던 손길이 이제는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몸의 감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뇌가 그 신호를 더 이상 성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경 후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흔들리기 쉬워요. 이는 우울감이나 불면, 그리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죠. 성욕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경학적 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닌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억지로 참는다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정신신경과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들이 성욕을 잃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을 꼽았어요.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이 아니라 뇌가 해석하는 자아 이미지가 변하면서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뇌도 훈련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기억과 자극, 그리고 자연적인 보완제를 통해 감정과 신경 시스템을 다시 재정렬할 수 있답니다.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다시 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제 우리의 몸과 감정 모두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도 돼요. 방법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시작되니까요. 관계 중에 느껴지는 따끔거림, 따가움, 그리고 말 못할 통증. 이건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지만 좀처럼 말하기 힘든 문제예요. 질건조증은 폐경기를 거치며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성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질 내부는 에스트로겐 덕분에 촉촉하고 유연함을 유지하죠. 하지만 폐경이 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윤활렉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미세한 상처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58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을 참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두려워져요. 이런 경험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벽까지도 두껍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이 불편함이 반복되면 여성 스스로가 점점 성적인 접촉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파트너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감정적인 유대감도 옅어지게 되죠. 그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외면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깊어져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질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윤활제나 호르몬 치료가 대표적이지만 자연 성분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질내 환경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대안들이죠.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관계 후 통증이나 따가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돌보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죠. 갱년기를 겪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허리가 굵어지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찾아오죠. 이런 변화들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사진 찍히는 걸 피하게 되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도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특히 관계를 가질 때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위축된 마음이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성생활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배려하려 해도 여성 스스로가 벽을 세우고 있다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편 역시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성만큼이나 남성도 나이가 들어가며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게 돼요. 한 부부 상담 사례에서는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서로 아무런 다툼도 없이 이혼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함께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줄어든 게 쌓여서 결국 마음마저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손을 잡을 용기가 생기고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죠.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애정이 곧 사랑의 출발점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늘이 내린 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홍삼, 그러니까 붉은 인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뿌리는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여성의 생기 회복과 활력 증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데 아주 귀하게 여겨졌죠. 홍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적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홍삼의 핵심 성분인 긴세노사이즈는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 기능을 자극하는 데 관여해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에 긴세노사이드는 마치 대체작용처럼 몸을 안정시켜주고 에너지를 서서히 되살려줍니다. 한방에서는 홍삼을 기운을 끌어올리고 심신을 조화롭게 하는 약재로 분류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폐경기 여성의 피로, 무기력, 심리적 위축 상태를 홍삼이 완화해준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중년 여성 환자분들에게 보조적으로 추천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잘 맞는 분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피곤함이 덜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가볍다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홍삼은 체질에 따라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 생리 후 냉한 증상을 겪던 분들에겐 더욱 효과적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성적인 감각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순환과 감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신은 금물이에요. 그러나 자연이 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답니다. 자연이 주는 힘, 그 중에서도 과학이 인정한 붉은 뿌리 홍삼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전통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 홍삼이 폐경기 여성의 성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로 폐경 여성들에게 하루 3g 위 홍삼을 8주 동안 꾸준히 복용하게 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 결과 실험군 여성들의 성기능 지수 FSFI가 위약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는 점이 확인됐죠. 이 수치는 단순한 기분이나 자기 평가가 아니라 성욕, 흥분, 윤활, 만족감 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한 결과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동반한 폐경 여성들에게 하루 500mg에서 1g 정도의 홍삼을 2회 복용하게 했는데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분 상태, 수면질, 피로도까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전신적 활력과 심리적 안정감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말초 혈류를 개선하며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감각을 예민하게 해줍니다. 특히 홍삼에 포함된 알지원, 알비온 같은 진세노사이드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불균형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이 효과가 강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되돌리는 방식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다는 점은 홍삼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 기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도 감정과 감각은 회복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요. 홍삼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얇게 썬 홍삼을 뜨거운 물에 우리듯 우려 마시는 거예요. 마치 차처럼 하루 한 잔씩. 향은 진하지만 은근한 단맛이 배어 있어 부드럽게 넘기기 좋아요. 요즘은 번거로운 준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들도 많아졌어요. 농축액, 정제 캡슐, 젤리 타입까지 다양하죠.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형태와 용량을 고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여성이라면 하루 500mg에서 3g 정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취침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홍삼이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밤늦게 먹으면 잠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에요.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4주에서 8주 정도는 안정적으로 복용해 보셔야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체내에 흡수되고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몸이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홍삼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 평소 열이 많으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해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그만큼 성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요. 너무 싸거나 어디서 만든지도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생활 속에서 홍삼을 즐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출근 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오후 피곤할 때 젤리 한 개로, 그렇게 내 일상 속 작은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몸은 아주 작은 변화도 기억하고 반응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침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어느 날 손을 스치듯 잡았을 때 상대의 체온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면 그건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작은 증거예요. 폐경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내 삶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돌볼 시간이에요. 홍삼을 통해 몸의 기운이 돌아오고 뇌의 감각이 깨어나면 마음도 함께 밝아지기 시작해요. 감정은 몸과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외면했던 거울 앞에서 다시 웃게 되고 조용히 잠들던 밤에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생활 역시 더 이상 피해야 할 불편한 일이 아니라 서로의 애정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60세 여성 환자분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남편과 나란히 누워 서로의 등을 살짝 스친 그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다고요. 홍삼이 모든 걸 바꿔줬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게 해줬다고 했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여성으로, 한 사람의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성생활을 포함한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 회복을 도와주는 조용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하지도 말고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면 됩니다. 홍삼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여러분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 거예요. 홍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폐경으로 인해 줄어든 여성 호르몬과 감정의 균형을 부드럽게 다시 일으켜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다시 나를 사랑할 준비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따뜻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지금 계신 장소와 시간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조명을 낮추고 오늘 밤의 마지막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